분석가 H가 환자 S와 가진 분석 치료에서 환자로부터 투사된 증오의 감정을 담아내는 분석가의 능력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환자는 분석가를 향한 배설적 전의를 발달시켰다. 즉 환자는 분석가를 자신의 나쁜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일종의 화장실로 본 것이다. 환자가 분석 치료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분석가의 소망은 환자가 내면에 갖고 있던 부분 대상 세계가 치료자의 마음속에 재현된 결과였다. 고통에 허덕이던 분석가의 내면에서는 환자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 같았다. 분석 과정 중 이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분석가의 중재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분석가가 자기를 싫어하며 자기를 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환자의 인식에는 실제 현실의 일면이 반영되었다. 고은이가 언급했듯이 환자가 치료자를 나쁜 대상으로 변모시키는 것에 열중해 있을 때에는 치료자가 중재의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역할 대응적 태도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퇴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아마 중재라는 말이 나왔는데, 중재라는 말은 아마 개입이라는 말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벤션을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죠. 중재라는 말은 아비트레이션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를 번역한 것으로 보이죠. 보통 우리가 개입이라고, 인터벤션, 개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분석적인 작업자 그리고 분석가의 자아에서 관찰하는 측면과 경험하는 측면 사이의 필수적인 분열은 악성 전이 증오를 동반하는 강력한 투사적 동일시 과정을 통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다. 다행히도 분석가 H는 자기 분석 작업에 몰두했고 분석 회기 중에 가진 실제 휴가 덕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환자와 함께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분석적인 작업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분석적인 작업자 그리고 분석가의 자아에서 관찰하는 측면, 경험하는 측면 사이의 필수적인 분열은 악성 전이정을 동반하는 강력한 투사적 동일시 과정,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아마 작업자라는 말은 워크 이고라는 말로 아까 플레밍이라는 분이 쓴 용어 같은데, 워크 이고라는 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자아를 관찰하는 측면, 경험하는 측면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크리스가 한 얘기인데, observing ego와 그리고 experiencing ego라는 용어로 많이 쓰죠. 관찰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성찰을 한다, 우리가 영성 쪽에서 리플렉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찰하는 건 자기를 성찰한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자기를 대상으로 보고 그 관찰하는 자기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자아를 둘로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찰이 가능해요. 관찰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를 구별할 수 있어야 성찰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기를 살피는, 자기를 관찰하는 자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행동하는,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원초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성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에게 고유한 것일 수 있겠죠. 어쩌면 자기를 대상화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에서 자기 안에 자기를 대상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신분석에서는 보통 이걸 애널라이징 이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석하는 자아, 자기를 성찰할 때는 observing 이고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분석 과정에서는 자기만 살피는 게 아니고 어쩌면 대상도 살피고 자기도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석 작업을 하는 자아라고 하면 이게 애널라이징 이고라고 하는 거가 아마 여기서 이 저자가 플레밍으로부터 가져온 작업자, 워크 이고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아마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용어들을 학자마다 독특하게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것을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임상적으로 특히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통 공감해 주라고 얘기를 하죠. 내담자에 공감한다, 내담자하고 조인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인 다른 용어로 얘기한다면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내담자하고 동일시가 내담자의 정서와 자기가를 같이 이렇게 느끼는데 지나친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면 내담자의 것이 전부 자기 것이라고 느껴버리 자기와 내담자가 구별이 안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서 애널라이징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라이징 스페이스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내담자 얘기가 다 옳은 거고 내담자의 느낌이 다 자기가 많은 게 투사의 동의시로 온다고 한다면 투사의 동의시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나한테 다 왔는데 이걸 다 내 것으로 가져오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식별이 안 되고 내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게 연원으로 따지면 내담자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내담자로부터 온 정서나 생각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서가 있는데 내 것은 사라지고 내담자 것만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애널라이징 스페이스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분석하는 공간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들이 실제 어떤 이게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같은 병동에 있는 사람이 같은 병을 앓는 경우도 생기죠. 이 전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심리적인 전염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어떤 induced feeling이라고 하는 게 유입된 정서라고 하는 게 이게 이고가 약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그 증상을 똑같이 가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이고가 해체되어 버리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심리치료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직종이라는 자기를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종이라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서를 우리가 분석해내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정서의 경랑에 휘말려서 자기가 힘든 그분과 같아지거나 심한 경우는 그분보다 더 아파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지켜내면서 내담자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널라이징 이고가 사라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케이스에서도 내담자로부터 오는 강렬한 어떤 투사의 동의시 때문에 이 사람이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 분석 과정 속에서 휴가 기간이 있어서 그 휴가를 지내고 와서 지금 조금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죠. 사례 뒷부분에서는 분석적 공간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편집 분열 위상과 우울 위상을 거듭 오가는 주체가 환자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투사적 동일시가 불러일으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는 치료자도 분석적 공간에 대한 감각을 잃을 수 있으며 편집 분열 상태로 후퇴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길 수 있다. 둘째, 환자와 치료자 모두 분석적 공간에 함께 있을 때에만 해석 작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환자와 치료자 모두 성찰에 필요한 거리, 치료 동행, 그리고 외부 사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독립된 심리적 현실의 구축이 가능한 상태에서 기능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전제로 할 때 경계선 환자가 가진 악성 전이 증후를 성공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담아내기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환자와 분석가의 분석적 공간이 중첩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점진적으로 해석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기서 점진적인 해석 실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두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가 편집 분열적 자료로 갈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내담자가 분열되어 있으면 그 분열된 상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상담자도 분열된 상태에서 액팅아웃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석적인 스페이스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타지예요. 판타지 속에서 이 작업이 일어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이 영화 속에서 지금 어떤 작업이 가상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게 리얼리티하고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치료 세팅 속에서 저 사람은 판타지가 내게 지금 와서 이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살피지 못하고 이걸 바로 현실하고 판타지가 구별이 안 돼버리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환자 S의 사례에서 진행된 담화내기 과정에는 분석가 자신이 환자를 증오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사용했던 방어 전략들을 추적해보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환자 내면의 증오는 치료자 내면에도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증오는 또한 증오에 대한 부인을 일으키기도 한다. 위니컷이 강조했듯이 분석가는 자기 안에 실제로 증오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환자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분석가가 증오를 견딜 수 있을 때에만 환자 역시 자신의 증오를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가 H가 역전이와 관련된 실수들이라고 여겼던 빈정대듯이 던진 측면은 어떤 면에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임상토론회에서 치료자는 종종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환자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경계선 환자의 사례에 관한 토론회에서라면 더 적절한 질문은 치료자가 증오하지 않는 환자도 치료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될 것이다. 앱스타인은 치료자가 가장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는 전적으로 좋은 치료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증오의 투사물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실수는 본인의 증오를 부정하고 투사함으로써 그 증오를 자기 자신이 아닌 치료자에게 두고자 하는 환자의 기본적인 방어 수단을 빼앗아 버린다. 치료자는 환자의 분열에 공모하여 환자의 좋은 혹은 다정한 측면에만 몰두하고 싶어지는 역전의 유혹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환자 SY 치료 사례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어 전략의 변이 중 한 가지는 전이 바깥에 존재하는 인물에게 증오를 전치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치료자는 이를 통해 증오와 악함을 축출해버린 치료자, 환자,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적 동맹을 발달시킬 수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거예요? 이 내담자가 어떤 전이니까 판타지 속에 있으니까 과거의 원대상에게 가졌던 증오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던 어떤 부분 대상이죠. 나쁜 대상을 나한테 투사한다고 한다면 그 나쁜 대상과 함께 있는 판타지와 그리고 정서들이 같이 우리에게 투사되겠죠.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이 나쁜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나쁜 대상이라고 하면 나는 이 사람 도우려고 하는 죄밖에 없는데 왜 과거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엄마나 아빠에게 느꼈던 그 정서를 나한테 투사하니 내가 억울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자기에게 오기 전에 자기를 치료했던 대상에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까지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때 흔히 저지른 실수가 말하자면 그 사람 도와준다는 이런 생각을 에서 출발할 수도 있죠. 이분이 그 이전에 치료자에게 느꼈던 그 분노, 잘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가 막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분노가 나한테 투사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나쁜 사람, 그 전 치료자가 에게 가졌던 정서가 나한테 넘쳐온, 그럼 내가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때 상담자가 당신 이전 치료자에게 느꼈던 그 정서가 참 힘들었군요 라고 해석하면서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그 전 치료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오는 공격성을 피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치료 동맹을 맺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우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정서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내가 어떤 면 전이 대상이 돼줘야만 이 사람이 자기의 공격성을 드러내는데, 내가 그 공격성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허용해주면은 이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나는 절대로 좋은 사람 노릇만, 나는 좋은 사람인데 그 전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 이 사람도 원래 나쁜 대상으로 원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라면서 둘이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진 공격성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전 치료자에 대해서 토로하도록 도와주면 일정한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공격성이 방출돼 나오니까. 그런데 그건 참으로 필요한 경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오는 도움보다는 이분이 이 전이 속에서 나에게 느끼는 정서를 내가 감당해 줘야만 된다. 나는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이 사람에게 부분 대상으로만 기능하는 거죠. 좋은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상으로만 기능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 나쁜 대상 이미지로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싫은 대상, 자기를 침해했던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담자와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here and now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딴 데로 되돌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꼬를 딴 데로 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분이 일시적으로 자기 분노를 방출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자기 심리 내적으로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을 통합해내는 이 심리 내적 작업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나는 여전히 좋은 대상이고 그 사람은 나쁜 대상. all bad object는 이전 치료자고 all good object가 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분열을 장기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개미 지옥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 개미 지옥 말하자면 그 개미를 잡으면 개미 귀신이 구덩이를 파놓고 미끼를 던져놨는데 그 미끼에 개미가 빠져들어갔는데 개미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나갈수록 그 바닥이 이제 흐물어지면서 구덩이로 쑥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자가 내담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 심리적인 문제, 어떨 때 뭐 그게 실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같이 빠져들어갔다가는 이제 그런 자기의 심리적 기초까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꾸 그 혼란 속으로 또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파국으로 더 빠져들어가게 돼서 그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대상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도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자기는 거기 붙들려 가지고 개미 귀신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빠져 들어가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거리가 필요했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대상도 대주고 나쁜 대상도 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사할 권리가 있어요. 환자로 왔다는 얘기는, 내담자로 왔다는 얘기는 나에게 어떤 투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스파링 파트너가 되주는 거란 말하자면 지금 챔피언 컴피티션에 나가기 전에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스파링 파트너가 돼서 적절하게 맞아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걸 다 회피해버리면 이 사람이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는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같이 힘 있는 스파링 파트너가 돼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얻어맞을 준비까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안전하게 이 사람 스파링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